2년 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서 처음 EV 모드 주행의 질감을 느낀 그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아주 짧은 순간의 느낌만으로도 EV 주행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바로 계속 들었습니다. 이야, 전기차는 얼마나 좋을까?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로 간다 라고요. 하지만 뭐 그게 어디 쉽나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타고 있는 소렌토도 충분히 만족하고 얼마 안 탄지라 시승을 해보면서 제대로 느껴보고 공부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타본 것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전기차 아이오닉 6 롱레인지. 출시된 지 그래도 몇 달 되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많이 봤고, 또 도로에서 운행 중인 아이오닉 6를 종종 봤지만 그때마다 디자인적으로 뭔가 좀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물을 가까이서 보니까 또 느낌은 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쪽은 괜찮았습니다. 부하방, 투스칸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 보다 보니 적응은 되었지만 차 전체적인 라인과는 뭔가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된 이유는 좀 알겠더라고요. 0.21의 매우 낮은 공기저항 계수값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라인은 아주 부드러운 유선형인데요. 사이드 라인 역시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모두 곡선형이죠. 그런데 그게 전면에서 후면으로까지 단순히 둥글게만 라인이 떨어지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바보 같아 보일 것 같았습니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윈도우 라인, 캐릭터 라인이 뒤펜더로 이어지며 아래로 떨어지는 그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스포일러도 그렇고 헤드라이트, 테일램프, 디퓨저 등등 나머지 부분을 다 각지고 직선적으로 처리해 보완하고자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보조하라는 느낌은 차를 계속 봐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 유선형 디자인 덕분에 운전석에 앉아 시트 포지션을 최대로 높여도 앞 후드 쪽은 거의 없는 차처럼 느껴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분들은 이 앞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시트를 엄청 올려서 앉으시는데 그래도 안 보여요. 공간은 역시나 정말 넓습니다. 내연기관의 대형 세단급이에요. 저의 경우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을 좀 뒤로 하고 타는 편임에도 2열에 앉아보면 레그룸 공간은 정말 엄청납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루프라인이 2열에서 낮게 떨어지잖아요. 2열 머리 공간이 180에서 185 정도 넘으시면 머리가 닿을 듯 합니다. 센터 터널 수납 공간도 정말 좋은데요. 특히 이 하단 공간, 여성 운전자분들이라면 구두 아니면 가방 이런 것들을 넣어두기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 6의 실내 특징 중 하나가 보통 도어 패널 중에 있는 윈도우 조작 버튼들이 센터 터널로 이동했다는 것이잖아요. 분명 어색합니다. 당연히 오래 타시면 적응되겠지만 창문을 열려고 할 때 계속 손이 도어 쪽으로 가요. 하지만 장점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운전석 공간이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엄청난 쩍벌이 됩니다. 운전석 공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특히 장거리를 갈 때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타고 속초를 왕복으로 갔다 와봤거든요. 장거리 운전을 하면 다리도 아파오고 그러는데 넓으니까 확실히 편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찾아온 단점이 두 가지 있어요. 버튼의 위치 때문에요. 사이드 미러 조작 버튼이 운전석 좌측 하단에 붙어 있거든요. 핸들 뒤로요. 제가 시트를 좀 뒤로 빼고 운전하는 스타일이라 더 그랬는데 딱 운전 자세에서 미러 조정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이 센터 터널에 가 있는데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서 뭘 하다가 아니면 그냥 바로 2열 문을 열고자 할 때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도어 패널에 있으면 바로 누르면 되는데 저 안쪽 센터 터널에 버튼이 있으니까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좁은 주차장에서는 그게 좀 짜증났어요. 디스플레이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고 최고예요. 메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영상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디스플레이는 이 차의 고급감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렌트 차량이고 옵션 차이가 있어 당연하겠지만 디스플레이 외 나머지 소재감은 좀 아쉬웠고요. 친환경적인 목적인 듯 하기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외에 고급감을 느끼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실내에서의 또 하나 단점. 2열 순정 매트 고정고리 좀 만들어라. 이게 엄청 밀리고 움직이더라고요. 요즘 다들 따로 매트 사셔서 까시겠지만 저희 집 러그도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트렁크는 상당히 깊고 넓었고요. 트렁크 열고 보니까 2열이 폴딩되나? 라는 생각이 든 구조였는데 폴딩되는 트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렌트카는 안 되었지만 6대4 폴딩을 지원해서 큰 짐을 넣기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트렁크도 생각보다 상당히 컸어요. 근데 뭐 여기에 수납을 할까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실내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고급감보다는 공간감에서요. 가속력, 전기차답게 정말 너무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토크 출력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만 에코로도 충분해요. 스포츠 모드는 너무 초반 토크가 높아서 확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에코여도 좋습니다. 전기차답게 힘있게 나가요. 그래서 그 자체는 이야기할 부분이 없을 것 같거든요. 조용하고 주행 질감도 워낙 부드럽고 그냥 다 좋습니다. 공기저항 계수가 낮은 유선형의 조약돌 같은 라인을 갖고 있어서인지 풍저럼도 크게 느끼지 못했고요. 하체 소음도 배터리 팩 덕분인지 잘 억제된 느낌이었습니다.
서스 같은 경우 절대 말랑말랑 물렁물렁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딱딱한 것도 아니고 단단한 편에 있는 게 더 가까운데 그 표현도 애매한 게 시내에서는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보니까 상당히 안정감이 있으면서 안락한 승차감을 줍니다. 아래로 쭉 깔리면서 잔진동을 크게 못 느껴요. 주행 질감과 관련해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회생제동은 0에서 4단계까지 설정 가능한데요. 아이페달은 완전 정지까지 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도 하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회생제동 수준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에코모드 기준으로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부를 타고 있어서 그 정도 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렇지 내연기관을 타다 바로 전기차로 넘어오신다면 2단계부터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듯 합니다. 한마디로 엔진 브레이크 잡히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라면 회생제동 수준은 1단계 정도로 하고 탈 것 같습니다. 칼럼식 기어는 편해요. 현대의 버튼식보다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돌리면 뒤로 돌리면 후진. 훨씬 더 운전자가 쉽게 조작 가능해요. 하지만 그 레버의 위치를 좀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종종 와이퍼 레버를 건드리게 됩니다. 이게 두께도 비슷하고 말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이얼식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주행, 조작과 관련해 악셀 페달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악셀 페달이 오르간 타입이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마다 취향이 있지만 저는 오르간 타입이 더 편하거든요. 이게 붕 떠 있으면 발의 피로도가 높아지는데 아이오닉 6를 타고 장거리 운전을 해보니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구조적으로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이오닉 6의 승차감, 주행 질감, 정숙성, 힘 다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정말 거슬리는 게 저속에서 들리는 전기음이었어요. 이게 현대기아의 하부 전기차에서 듣던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 그것과는 많이 달랐는데요. 타면서 보니까 시속 25km 정도부터 들립니다. 그 이하로요. 좋은 음색도 아니고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인데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워요. 이 소리를 포함해서 아이오닉 6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 소리들 ASMR처럼 담아왔습니다. 저번에 제 차 소렌토 하부 리뷰 때 담았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HDA2 버전에 들어간 아이오닉 6의 반자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확실히 더 낮은 버전인 제 차 소렌토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사실 또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졌다라기보다는 차선 변경 기능에 대한 신기함이었던 것 같아요. 방향 지시등을 켜면 차선 변경까지 해준다는 것, 당연히 실선에서는 안 되고요. 관련해 두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우선 전방 차량과의 차간거리 유지, 감속과 가속에 있어서는 아이오닉 6 역시도 좀 급하게 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렌토 하부보다는 나았고요. 핸들 조향을 돕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에 있어 차이를 느낀 점, 특징 하나는 터널에서 느꼈던 것이었는데요. 터널에서는 좀 자잘하게 핸들을 갈지자로 돌리더라고요. 그 외에는 아주 안정감 있게 주행을 해주었고,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같은 감압식인데 핸들의 회전 토크 값을 인식하는 수준이 좀 더 미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차 소렌토가 핸들을 좀 더 크게 흔들어줘야 했다면 아이오닉 6는 그렇지 않아서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를 보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충전. 제가 이번에 시승해본 아이오닉 6는 롱레인지 모델이었고 배터리 용량은 77.4kW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스펙상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524km라고 하지만 겨울이고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를 받아서 96% 수준까지 충전해본 상태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는 455km였고요. 산술적으로는 100%일 때 474km 정도 지키겠네요. 당연히 이전 전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기에 또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에 지키는 주행 가는 거리는 신주행과 큰 오차는 없더라고요. 연비, 전비 관련해서는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하며 찍은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 올릴 예정이고요. 충전구를 여는 방법은 간단했고 또 쉽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시동을 오프하고 충전 중일 때 현재 충전 상태, 남은 시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디스플레이도 꺼지고 오직 확인 가능한 곳은 충전기 자체거나 아니면 차량의 핸들과 충전구 쪽 표시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설정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이 꺼지지 않고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충전 케이블을 연결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려고 하며 케이블 제거 후 시동을 걸라고 안내되었고 ACC 상태로만 갔는데요. 이 상태로 두고 볼 수 있겠지만 아니면 도어를 오픈하는
충전하면 또 정보가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냥 좀 계속 보여주면 안 되나 싶었답니다. 전기차 충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시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처음 전기차를 타보면서 느낀 것은 충전 시간에 대한 것보다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이 사실 더 문제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비 관련 영상을 또 소개할 예정이라 그때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그 예는 제외하고 이해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66% 상태에서 96%까지 27.16kW를 충전하는데 100kW 급속 충전 시설을 이용해 33분이 걸렸거든요. 80%까지 오히려 충전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저희 이번처럼 96%까지 이렇게 충전할 필요도 없다면 사실 충전에 걸리는 시간 자체는 큰 불편은 아니라 느꼈습니다. 그냥 화장실 갔다 오고 아니면 믹스커피 한잔하고 그것도 아니면 담배 한 가지 피우는데 5분, 10분이라고 했을 때 그걸로도 많이 충전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차주분들께서 집밥, 회사밥 주로 가는 곳 근처에 충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충전에 걸리는 시간들을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건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느꼈고요.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할 때 언제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루에 차를 운행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요? 차는 대부분 거의 하루 종일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급속 충전기들을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은 국도에 많이 설치해주고 도심에서는 완속으로라도 더 많은 차량이 어떤 주차면에서든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아이오닉 6 롱레인지 모델을 전기차를 처음으로 타본 저의 결론은 하부를 타며 순간순간 잠시 느꼈던 EV 주행의 그 좋은 기분을 항상 느낄 수 있었던 전기차, 제게는 불편함보다는 그 장점들이 더 많이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차를 살 시기가 오면 전 전기차로 갈 거예요.